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4월 14일 국토부에서 3080 플러스 주택공급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1차 후보지를 발표하고 14일 만에 2차 후보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에 대한 주요 뉴스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에서는 이 강북에 쏠린 도심 고밀개발, 대부분 강북 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하였는데요. 주민 동의가 여전히 핵심 관건이다 라고 하였고, 동아일보에서는 뚝심, 고집, 미아 등 공공개발 2차 후보지 13곳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뚝심, 고집, 이 의미는 아마도 LH 사태와 무관하게 2사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JTBC에서는 오피스텔 광고도 아닌데 정부가 최고 수익률 보장, 오세훈에 맞불러온 공공주도 개발이라고 했네요. 여기서 눈길이 가는 이 오피스텔 광고도 아닌데 정부가 최고 수익률 보장, 이 말에 저도 공감이 가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지 선정 현황을 보면 총 13곳이고요. 역세권에 8곳, 저층 주거지에 5곳이고 그 중에 강북구에서 총 11곳인데요. 역세권에 7곳, 저층 주거지에 4곳이고 동대문구에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에 각각 한 곳으로 2곳입니다. 이 13곳이 모두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약 12,9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전부를 한번 보면 1차 후보지에서 25,200호, 2차 후보지에서 12,900호로 총 38,1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고요. 지역은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금천구의 1차, 강북구와 동대문구의 2차 후보지로 영등포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모두 강북 지역에 있습니다. 향후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관건이 바로 주민 동의율이겠죠.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공공주도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으로 민간주도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과연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앞으로 상당히 부딪힐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주민 동의가 어떻게 될런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 3월 달에 대선이 있죠. 이것 또한 큰 변수이고요.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회복을 하느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의 향후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다음은 주요 후보지 사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서울 강북구 미아 역세권 사업입니다. 이곳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노후도가 70%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곳인데요. 미아역 오른편에 있고 이 북쪽에 신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미아 역세권은 타 역세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밀, 저이용되어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이 생활 여건이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고밀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서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인데요.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사업입니다. 이곳은 용두역과 제기동역, 청량리역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요. 노후도는 76% 정도입니다. 이곳은 2016년 1월 달에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주체가 없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노후화가 가속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변에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그리고 GTX 청량리역까지 신설이 될 계획인데요. 이 우수한 입지에 3천여 세대의
도시명 주거 공간을 조성해서 상업, 문화, 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후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 주거지 사업입니다. 예전에 수유 12구역이었던 곳인데요. 2012년 8월 달에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이 정비 없이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었던 곳이고요. 이곳 또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0만 1048제곱미터인데요. 우이천과 북한산, 도봉산 등 이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해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 SOC 공급을 통해서 강북구의 쾌적한 신주거지역을 형성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후보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역세권의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파란색 라인 안에 들어있는 곳이 이번 2차 선정지구입니다. 이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그리고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 1, 남측 2. 지금 말씀드린 이 7곳이 강북구이고요. 용두역 청량역 인근 동대문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이 강북구의 4곳인데요. 구 수유 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구 미아 16구역, 삼양역 북측 이렇게 해서 4군데고 동대문구의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의 한 곳입니다. 이 대부분 노후도를 보면 수유 12구역만 72%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80% 이상입니다.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죠. 특히 수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2696세대이니까 상당히 큰 대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13개 구역 평균 사업 효과입니다. 먼저 용적률을 한번 보면요. 13개 구역 평균 용적률은 141%입니다. 이곳을 이 민간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297%인데 이 3080 플러스 사업으로 하면 353%로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56%포인트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는 기존에 445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곳을 989세대로 공급이 되면 기존 사업 대비 34%의 세대수가 증가하고요. 시세 대비 우선 분양액은 민간 재개발은 77.1%인데 반해 3080 플러스 사업은 66.3%로 10.8%포인트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가 분담금을 덜 낸다는 얘기고요. 수익률은 기존의 36.2%에서 64.4%로 28.2%포인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변의 시세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분양가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얼마로 우선 분양을 할지가 가장 크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날 1차 후보지를 발표했고요. 4월 7일 날 공공재건축에 대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4월 14일 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2차 후보지를 발표했고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5월에는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주택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를 발표하고 3080 플러스 관련 사업 민간 제한 통합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경기와 인천 지역 등에 관련된 지자체 제안을 발표하고 7월 달에는 민간 제한 통합 공모 결과 및 예정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선도사업 후보지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Q&A 자료입니다. 이 첫 번째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 이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매 제한은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라는 것은 이 정비 사업이 모두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결국 준공인가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선 공급 시에 1세대가 1+1 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능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하고 동일하게 이 보상금 총액 범위, 그러니까 권리가액을 말하는 거고요. 권리가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범위에 맞춰서 1+1으로 공급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입니다. 세 번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중대형 주택 85제곱미터 초과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 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2월 5일 이후 이사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있습니다.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재개발 사업하고 동일하게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상가의 종전자산 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의 가액보다 클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종전자산 가액이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공공이 시행 시 주민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은 자치구청 등 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5월 달에 예정된 통합 공모를 통해서 별도 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이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토지주 수익률을 10 내지 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저렴한 우선 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서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가액을 민간 재개발을 했을 때보다 낮추게 되면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나 또는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신중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